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왜 특히 이게 중요하냐면, 채식하는 어린이가 평균 20이 높아요. IQ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근데 이게 20 하면은 뭐, 야, 20?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IQ는 이 정규분포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긴 게 정규분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뒤집어 씌운 거. 세로는 개수, 사람 수. 그 다음에 가로축은 IQ.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평균값을, 평균값을 100으로 잡아요. 그리고 1 표준 편차. 1 표준 편차를 평균에서 1 표준 편차보다 크거나 작은 거. 1 표준 편차를 15점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5 더하면 얼마죠? 115. 네, 115. 여기서 빼면 15를 빼면 85죠. 그러니까 85에서 115 사이가 68.5%가 들어가요. 100명 중에 68.5명은 IQ 80에서 115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IQ의 분포도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15점을 더해요. 그럼 얼마죠? 130이죠? 15점을 떼면은 70이죠? 여기 이 표준 편차까지가 95%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IQ가 75야. 얘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걔는 정상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연계의 분포도는 이렇게 정규 분포예요. 자연계의 많은 변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키, 몸무게, 네? IQ,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이런 정규 분포도를 가져요. 물론 이제 평균값하고 표준 편차는 다 달라요. 그런데 분포도는 이런 식의 분포도를 가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별량 개념 때문에 그래요. 다별량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어떤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X1, X2, X3 많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중첩되면은 결국 정규 분포도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키가 제각각이다. 이거는 영향을 주는 인자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IQ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채식을 안 하는 애들은 IQ가 평균이 99예요. 근데 채식을 하는 애들은 완전 채식을 하면 119가 돼요. 얼마 차이가 나죠? 20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토탈 합치면 100이 되는 거니까 분포도를 계산을 해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게 보통 어린이거든요. 119예요. 제가 계산을 했는데 이게 119예요. 채식하는 어린이들 평균은 평균값이 119라는 뜻이에요. 분포도가. 이해가세요? 그럼 119 이상은 몇 프로예요? 절반이니까 50%잖아요. 100명 중에 50명은 119 이상이라는 거예요. 완전 채식을 하면. 그런데 고기 먹는 애들은 119 이상이 몇 명이에요? 4.7%예요. 통계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나중에 마스터 과정에서 통계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5명이라 칩시다. 0.7명은 없으니까 5명. 5명 대 50명이에요.
그러니까 스웨덴하고 우리나라하고 앞으로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요, IQ는 차이가 나는데 성장 그 채식을 그 젊은 엄마들한테 얘기하면 아이들이 고기를 안 먹어서 성장 키도 더 늦게 크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또 좋은 질문이세요. 키가 늦게 큰다. 근데 그걸 못 기다려 나중에 크잖아요. 그 채식을 하면 그렇죠. 뭐 저기 그 논문 같은 데 보면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어리석은 엄마들이죠. 모든 엄마가 그런 건 아니죠. 그 지금 우리나라 성조숙증 환자가 계속 증가 추세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도 기사 나왔잖아요. 네. 성조숙증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춘기가 빨리 오고 일찍하고 사춘기 빨리 오고 키가 안 늙어 빨리 늙고 그렇죠. 성장판이 일찍 닫히죠. 예. 그리고 성적, 그러니까 정신적인 성장에 비해서 육체적인 성장이 빨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지금 IQ 5명하고 50명.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지금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채식 급식을 선택제로 제공을 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네. 선진국에서 이거 안 해주는 나라는 없어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지금 작년에 어떤 법안을 만들었냐면 캘리포니아하고 우리나라하고 크기하고 인구 수가 비슷하거든요. 어떤 주 법을 상정했냐면은 교도소, 병원, 교도소의 재소자들하고 병원의 환자들이 희망하면 채식을 제공하도록 법으로 입안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까지 책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 급식 지침서에 우리나라 학교 급식 지침서를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식약청에서 만들어요. 식약청에서 만들면 어린이집에서 이 학교 급식 지침서에 근거해서 식단을 짜요. 이게 강제사항이에요. 그러면 식약청은 한국 영양학회에다가 외주를 줘요. 그래서 한국 영양학회에서 교수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다 보면은 혀를 차요. 왜 혀를 차시는지 아세요? 단백질이라고 써놔야 되는데 육류라고 써요. 단백질하고 육류가 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죠? 그런데 일관되게 육류면 육류를 쭉 쓰든지 단백질은 단백질을 쓰든지 이래야 되는데 막 섞어놔요 중간에. 단백질이라고 썼다가 육류라고 썼다가 일관성 없게. 본인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학교 급식 지침서. 근데 이거를 영양학자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양학이라 이거 전공을 하는 사람도 편견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편견을 끝나면 괜찮은데 그 편견이 학교 급식 지침서로 딱 만들어 버리니까 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선 어린이집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채식 급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양사들이 아니 지침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바꿔야죠. 도시락 싸셔야죠. 그래서 어디 가야 됩니까? 날 잡으세요, 여러분. 병원 음식도 마찬가지. 환자한테 영양사 마찬가지. 그렇죠. 그렇죠. 쌀밥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제사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업무들은 그 위에 지침서에 근거해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식약청을 찾아가요. 예, 찾아가고 또 한국영양학회에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국영양학회가 또 어디로 또 이전했는지 아세요? 아니 또 용산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IQ의 문제가 심각하다. IQ는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을 주로 측정하잖아요. 그런데 언어와 수리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